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영양의 중요성. 다이어트나 근육을 만들려면 무작정 단백질을 먹는 것이 아니다. 운동 시간에 따라 섭취하는 영양소가 다르다. 즉 운동 전후 낮과 취침 전 먹는 방법과 섭취 음식이 다르다. 단순하게 낮에는 많이 먹고 잠자기 전에 적게 먹는 것이 아니다. 낮에 활동이 많고 저녁엔 활동이 적다는 이유로 적게 먹는다는 것은 1차원적인 발상이다. 낮은 활동이 많기에 활동 에너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잘 때는 회복 에너지로 쓰이는 것이 있기에 회복 에너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 단순하게 활동성만으로 양과 영양소를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낮은 활동성 에너지, 저녁은 회복성 에너지 영양 섭취이다. 또한 밤이라고 에너지를 덜 쓰지 않는다. 잠을 자기 전이니 덜 먹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닌 더 섭취해야 할 수도 있다. 낮엔 활동 에너지 성분의 영양 섭취를 하고 잘 때는 회복 에너지 성분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단순히 움직임만을 가지고 섭취 양과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신체의 흐름을 제대로 모르고 칼로리와 영양소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다. 각 상황에 맞는 영양소가 다르고 양도 다르다. 그렇기에 자신의 처한 상황에 알맞게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많고 적게 단백질 위주의 식사는 잘못된 식사이며 근육과 다이어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목이 마른데 물이 아닌 떡을 먹는가? 배가 고픈데 굶을 것인가? 각 상황별로 알맞은 식사 방법 타이밍이 존재하기에 제대로 된 영양 섭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 운동 전 식사의 필요성. 1. 체력과 지구력 향상. 운동 전 식사를 통해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체력과 지구력이 향상된다. 이로 인해 더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근육의 성장과 회복 촉진. 운동 전에 탄수화물,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운동 전에 충분한 양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의 성장과 회복 속도가 향상된다. 3. 혈당 조절. 운동 전 식사로 혈당 조절이 가능해진다. 식사 후 혈당이 상승하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 조절을 도와주며 운동 전 식사를 통해 혈당을 안정시켜 운동 동안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몸의 효율적인 동작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 전에 식사를 할 때는 운동 2-3시간 전에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운동 전에 식사를 하는 것은 운동 중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며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고 운동 후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3. 운동 전 식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탄수화물.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운동 시에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은 근육에서 사용되는 글리코겐에서 나온다. 이 글리코겐은 탄수화물에서 생성되므로 운동 전에 충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이를 에너지로 변환하여 운동 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고 운동 중에 피로를 늦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단백질.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근육의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 운동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고 운동 후에 빠르게 근육을 회복시킬 수 있다. 3. 지방. 지방도 에너지의 원천이지만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운동 중에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게다가 지방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므로 운동 전에 과다한 지방을 섭취하면 운동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운동에 앞서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의 섭취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며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고 운동 후에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운동 목표와 건강 상태에 따라 이상적인 식사 계획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전문가는 개인의 신체 상태와 운동 목표에 맞는 영양 균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운동과 건강을 극대화할 수 있다. 3. 운동 전 식사 방법. 1.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 단순한 설탕 대신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한다. 이는 체내에서 에너지로 변환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운동하는 동안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자, 쌀, 기리, 통밀빵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2. 단백질. 단백질은 운동 전에 근육을 보호하고 운동 후에 근육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단백질만을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운동 전 식사에서는 적절한 양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3. 운동 전 식사 시기. 일반적으로 운동 2-3시간 전에 식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는 소화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너무 가까운 시간에 식사하면 운동 중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4. 지방은 에너지의 중요한 원천이지만 식사 직후에는 소화가 느려져 운동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운동 전 식사에서는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5. 최적화 음식. 운동 전에 보디빌딩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다양한 음식을 포함하고 다량 영양소 그룹을 무시하지 않는 구조화된 영양 계획을 따르는 것이 좋다. 근육 손실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단백질 섭취량이 있고 근육 합성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수화물 섭취량은 훈련 강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총 에너지 섭취량, 단백질 합성 및 근육 글리코겐 재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 세션 직전 및 직후에 단백질 및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디빌더는 보충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변경사항을 천천히 구현해야 하며 보다 건강한 접근 방식을 촉진하기 위한 대체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팁을 참고하여 운동 전 식사를 계획하시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운동 목표,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이상적인 식사 계획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5. 운동 전후 음식 먹는 차이. 운동 전과 운동 후에 섭취하는 음식은 각각 몸의 상황과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1. 운동 전. 운동 전에는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는 운동 중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필요한 글루코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백질도 함께 섭취하면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육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방은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에너지 변환 과정이 느리기 때문에 운동 전 음식에는 적게 포함되어야 한다. 2. 운동 후.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운동으로 인해 손상된 근육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세포를 만드는 대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한다. 또한 운동 중에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탄수화물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즉, 운동 전에는 에너지 공급을 위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과 에너지 보충을 위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개인의 운동 목표, 건강 상태, 식사 타이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3. 운동 후 영양 섭취.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과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013년 저널 오브 더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 오브 스포츠 누트리션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운동 후 30분 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근육 복구를 촉진하고 근육 성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단백질이 근육세포를 복구하고 신규 근육세포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하며 탄수화물이 운동 중에 소모된 글리코겐 저장소를 다시 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 전후의 영양 섭취는 운동 성능의 향상, 근육 손상의 예방, 그리고 근육의 복구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운동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다. 6. 영양 섭취의 중요성. 1.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단백질은 근육 섬유의 복구와 성장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한다. 운동 후 바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손상을 빠르게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탄수화물 섭취의 중요성. 운동 중에는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 소비된다. 운동 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 글리코겐 저장소를 채우데 도움이 되며 이는 근육 성장과 복구를 지원하고 다음 운동 세션에 대비하여 에너지를 채우는 데 중요하다. 3. 운동 후 식사 타이밍. 운동 후 30분 내에 식사를 하는 것이 근육 성장과 복구에 가장 이상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운동 후 몸이 영양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이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디빌딩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능한 한 운동 후 30분 내에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는 근육 성장과 복구를 최적화하고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영양 섭취 타이밍의 중요성. 운동 후 30분 내에 식사를 하는 것이 권장되는 이유는 근육 조직의 복구와 성장을 위한 찬구라는 개념 때문이다. 운동을 하면 우리의 근육 조직은 손상을 입게 되고 이를 복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과정은 운동 직후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근육 조직의 복구와 성장을 위한 찬구라고 한다. 따라서 운동 직후 30분 내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 시기에 섭취하는 단백질은 근육세포의 복구와 신규 근육세포의 생성에 필요한 건축 자재 역할을 하며 탄수화물은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때 섭취 탄수화 운동으로 인해 소모된 근육 내 글리코겐 보충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후에는 충분한 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중 땀 배출로 인해 체내 수분이 많이 감소되므로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세포 기능이 저하되어 근육 성장과 복구에 방해될 수 있다.
7. 취침 전 식사 방법. 보디빌딩 선수들이 취침 전에 식사를 하는 것은 근육 회복을 지원하고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운동학과 영양학 전문가들의 연구와 의견을 바탕으로 설명하겠다. 1.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취침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근육 성장과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소화가 느린 케이스인 단백질을 섭취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근육에 계속해서 아미노산을 공급할 수 있다. 이 낮은 GI 탄수화물 섭취. 저녁 식사에는 낮은 지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식사 타이밍. 취침 전 1-2시간의 식사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는 소화 과정이 수면의 질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보디빌딩 선수들은 취침 전에 단백질과 낮은 GI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근육 성장과 복구를 지원하고 수면 동안에도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다. 8. 보디빌딩 선수들의 취침 전 영양 섭취하는 이유. 1. 근육 회복 및 성장. 운동 후 근육은 손상되고 이를 복구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선 아미노산이라는 건축 블록이 필요하다. 이 아미노산은 주로 단백질에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취침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수면 중에 근육 회복 및 성장을 돕는다. 2. 에너지 공급. 운동을 통해 소비된 에너지는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소비된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데 이는 탄수화물 및 지방에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보디빌딩 선수들은 취침 전에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근육 회복 및 성장을 지원하고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며 수면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이는 선수의 성능을 최대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디빌딩 선수들이 취침 전에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주로 3가지이다. 1. 근육 회복 및 성장을 위해이다. 운동 후 근육은 손상되며 이를 복구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아미노산은 주로 단백질에서 얻을 수 있는데 취침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수면 중에 근육의 회복 및 성장을 돕는다. 이는 운동 전문가들이 매우 강조하는 부분으로 특히 재생 및 복구 과정이 주로 수면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침 전에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이다. 2.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이다. 운동을 통해 소비된 에너지는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소비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취침 전에는 탄수화물 및 지방의 섭취도 중요하다. 특히 지방은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작용하므로 취침 전에 섭취하면 수면 중에 에너지 공급을 지속할 수 있다. 3. 수면 품질 향상을 위해서이다. 특정 영양소들은 수면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트리토판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준다. 이들 영양소를 취침 전에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디빌딩 선수들은 취침 전에 근육 복구 및 성장을 지원하고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며 수면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이는 선수의 성능을 최대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영양소 섭취는 운동 전문가들이 꾸준히 강조하는 요소로 이를 통해 선수들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9.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할까? 1. 복합 탄수화물, 통밀빵, 감자, 쌀, 키노아, 과일 등은 운동 선수들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복합 탄수화물을 제공한다. 이들은 체내에서 점진적으로 소비되어 꾸준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며 피로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단백질, 계란, 닭고기, 터키, 생선, 콩, 두부 등은 운동 후 근육 회복을 돕는 단백질을 제공한다. 단백질은 근육세포의 구성 요소이며 운동 중 근육 손상을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세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 3. 지방, 아보카도, 견과류, 씨앗,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 등은 건강한 지방을 공급한다. 지방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필요하며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4. 물은 운동 중 체액을 보충하는 데 필수적이다. 수분 부족은 운동 성능을 저하시키며 극심한 경우에는 탈수증을 초래할 수 있다. 5. 비타민과 미네랄, 과일과 채소는 체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한다. 이들은 에너지 생성, 적혈구 생성, 체내 산소 운반, 면역 시스템 강화 등에 필요하다. 이러한 음식들은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유지하며 근육을 복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몸 상태와 운동 목표에 따라 영양 섭취 방식을 조절해야 한다. 10필자의 생각. 1. 어떻게 먹느냐. 영양 섭취 타이밍에 따라 같은 음식도 지방이 되고 근육이 되기도 한다. 즉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먹는데 그 먹는 시기가 운동, 전후, 아침, 저녁,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근육 만들고 치유하는 에너지로
때로는 그냥 지방으로 전화되기도 하기에 어떤 것을 먹느냐가 아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언제 어떤 음식을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야구에서 공을 던지고 공을 향해 배트를 휘두른다. 배트를 휘두르고 그 다음 공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무의미한 행동인 것이다. 무엇이든 간에 순서와 방법, 규칙성이란 것이 있는 것이다. 무작정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보충제, 헬스장에서 운동이 끝나고 나면 자주 보게 되는 광경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이다. 근력 운동을 통해 분해된 단백질을 보충하고 근육의 빠른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소화, 흡수가 빠른 분말 형식의 단백질 보충제를 마신다. 하지만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운동 후 단백질 보충제보다 탄수화물 섭취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운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근육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연료로 사용한다. 운동 직후에는 글리코겐이 고갈된 상태이다. 빠르게 영양을 보충해 주어야 글리코겐이 다시 합성이 된다. 이때 단백질만이 아닌 탄수화물을 같이 보충해 줄 때 단백질 보충제 단일로 섭취했을 때 보다 빠르게 흡수되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합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운동 직후 탄수화물 섭취를 위해 식품으로서 빵이나 고구마를 먹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운동 직후에는 즉각적인 회복을 위한 흡수가 빠른 스포츠 음료나 카보 보충제를 섭취하여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동화 상태를 바꿔주어야 한다. 3. 운동 직후 식사. 운동 직후 근육 회복을 위해 흡수가 빠른 보충제를 마시고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이뤄진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운동 후 식사 또한 일반적인 식사보다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GI 지수가 다소 높은 탄수화물인 흰 쌀밥이나 감자와 지방이 없는 닭가슴살이나 흰살 생선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사 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를 기본 식단으로 구성하여 섭취해야 하지만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가 느려서 영양소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보다 빠른 흡수를 위해 아몬드 같은 지방과 야채를 제외하고 탄수화물과 단백질만으로 구성된 식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운동 후 이화 상태. 운동 직후의 몸은 이화 상태가 된다. 이화 상태가 되면 신체는 기존 세포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바로 근육의 세포를 분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운동하고도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이화 상태를 빠르게 동화 상태로 바꿔 빠른 동화 상태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양 섭취 타이밍이다. 분해된 근육세포를 다시 합성하고 새로운 근세포를 만들게 된다. 다이어트나 기타 어떤 이유로든 운동 후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근손실만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운동 후에 굶는 것은 다이어트가 아닌 몸의 회복을 저해하고 운동 시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무조건 저경량을 섭취해야 한다. 자신의 운동 시간 패턴이 늦은 시간이라 불안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신체 회복을 위한 필요한 영양 공급이지 단순한 저녁 시간에 때 늦은 불필요한 식사가 아니다. 흡수율이 높고 DD에 의한 하루 섭취 칼로리 내에서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지방으로 전환되거나 살이 찌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11. 다이어트와 근육이 성장 목적인 사람들에게 잇몸의 치유와 성장. 몸은 항상 재생, 회복, 성장한다. 손톱, 발톱, 혈액, 순환, 머리카락 등 그때 영양 섭취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굶으면 회복할 영양이 없으면 몸은 오히려 근육을 분해하여 영양을 만든다. 즉 근육이 줄어든다. 이 근육은 지방의 면역력이다. 근육은 지방을 막는 일종의 면역력이다. 근육이 줄어들면 지방이 늘고 지방에 대한 저항을 하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는 스펀지가 되는 물만 먹어도 쌀이 찌는 몸이 된다. 기초대사량이 높은 건 근육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칼로리다. 근육 3kg가 많은 사람은 근육 3kg 적은 사람이 1시간 뛰어야 빠지는 칼로리를 놓아서 TV만 봐도 똑같은 칼로리를 소모한다. 그런 근육이 점점 줄면 어떻게 될까? 그 전과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찐다. 그렇게 계속되면 적게 먹어도 살이 찌게 된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안 먹으면 근육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줄고 하루 저절로 소모해야 할 칼로리도 적어지면서 적게 먹어도 그 전보다 기초대사량이 적어져 소모가 적으니 과식으로 인식되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진다. 기초대사량이란 가만히 있어도 소모하는 에너지로 원리를 쉽게 설명하면 몸은 단 1초도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 운동을 안 한다고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근육을 가지고 손톱, 발톱, 머리, 피부, 혈액세포를 재생, 치유 위해 끊임없이 일한다. 이 모든 것을 가진 이상 몸은 영양이 없으면 이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런데 영양 섭취가 안 되면 내부 장기와 손톱, 발톱, 피부에도
문제가 생겨 피부가 늘어지고 탄력을 잃고 근육은 재생하지 못하고 영양 부족으로 탈모가 생기는 등 재생과 치유가 원활하지 못해 노화와 부작용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3. 결론. 적게 먹는 건 다이어트가 아니고 적게 먹은 것이다. 영양 없는 움직임은 연료 없는 자동차로 기능이 정지되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 몸은 매일 영양과 휴식, 치유, 재생하며 성장하는데 영양이 부족하면 재생도 제대로 된 회복도 못하고 몸은 서서히 망가진다. 적게 먹고 운동하거나 다이어트를 한다면 다음에 한 숟가락만 먹어도 살이 찐다. 뇌와 장기는 과식으로 인지한다. 왜일까? 적게 먹은 습관을 일반적인 자신의 몸 상태로 입력하여 기억하고 그에 맞게 몸을 통제하고 재구성하여 프로그래밍하여 유지한다. 평생 그럴 수 있다면 모를까 불가능하며 몸은 최악의 상태로 변형, 유지되는 것이다. 굶고 적게 먹는 행동은 다이어트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몸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2. 밑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